경매와 NPL의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지금 교재 30페이지에 있는 요 부실채권 매입의 장점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바로 정보지에서 실질적으로 비교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어차피 우리가 가장 기초적이면서도 한 번 정도는 숙지를 해야 됩니다. 자, 부실채권은 금융기관의 근저당권을 원금 내지는 어쨌든 이자까지 포함해서 할인해서 우리가 매입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다. 장점 중에 장점이 돈을 깎아서 사는 거예요. 돈을 깎아서. 돈 자체 채권을 깎아서 사는 거예요. 깎아서. 자, 우리는 단 한 번도 할인을 하지 않는 채권은 매입을 한 적이 없어요. 자, 어떤 분들은 뭐 원금 및 이자를 다 주고 갖고 와도 수익이 발생된다고 그러는데 지금 연체이자가 동결돼서 수익률이 아주 많이 떨어지죠. 자, 돈을 다 주고 가져오는 거는 NPL이 아니고 대위변제입니다. 대위변제는 어떤 채권이라도 동의만 있으면은 전부 다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NPL은 정해진 기관 아니면은 또 매각을 할 수가 없죠. 이제 그는 또 다음 이어서 나중 수업 시간에 배울 텐데, 자, 두 번째, 내가 매입하는 채권을 담보로 근저당권을 담보로 근저당권부 질권 대출을 받을 수 있으며, 자, 90% 심지어 분명한 사실이지만은 100%를 근저당권부 질권 대출을 받은 사례도 우리 학원에 있습니다. 최근 사례예요. 자, 실제로 투자한 금액에 비하여 대출을 높게 받을 수 있다. 자, 부실채권을 매입하면 여러 가지 투자 방법으로 진행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 중에 하나가 설명드렸듯이 채권을 매입한 후 재매각을 할 수 있다. 자, 그런데 최근에 금년에 론세일로 몇 군데 채권을 매입한 사례를 보면은 계약서가 일률적이지 않고 매각하는 은행에 따라 가지고 계약서의 약관이 조금 다를 수도 있습니다. 자,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은 분명히 매입한 채권을 재매각을 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이거 지금 항의를 합니다. 이 채권을 재매각할 수 없네요. 배우기는 재매각을 할 수 있다고 배웠는데 왜 이거 안 되는 거죠? 자, 이게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최근에 매입한 사건을 지금 집중적으로 지방은행에 두 건을 한꺼번에 매입하고 또 한 건을 매입하고 지금 한 건은 2021년 11월 10일 다음 달 10일 날 통영지문에 배당을 받으러 가는 건인데, 자, 그 계약서에 의하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당사에서 매각하는 채권에 대하여 양수인은 대금을 지급하고 근저당권을 이전해간 일자로부터 3개월 이내에는 채권을 재매각하지 않기로 한다. 자, 이게 불법인지 합법인지는 우리가 뭐 소송을 해봐야 아는 일인데, 왜? 채권은 민법의 규정에 의하면은 채권자가 자유로이 양도하고 채무자에게 채권 양도 통지서만 보내면 된다. 물론 우리는 금융감독원 규정에 의해서 채권을 매입해야 되지만은, 자, 금융감독원 규정에 의해서 합법적으로 채권을 매입할 수 있는 금감원에 등록된 대부업체에 우리가 파는 거는 그쪽에서 사실은 그런 식으로 단서를 달아서 재매각에 제동을 거는 게 옳으냐 그러냐 하는 거는 사실은 뭐 알 수 없는 일이지만은, 자, 그런 케이스는 뭐 그냥 복잡하게 일을 만들지 말고 3개월 동안 안 팔면 되잖아요. 또 이자는 늘어나는데. 아니면은 대개는 지방에 있는 은행에서 파는 채권을 우리가 다음 주부터 배워야 될 채권 매입의 유형, 아까 한 가지만 대표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나머지 세 가지는 입찰 참가 이행조건부 채권 양수도 계약, 자, 개인이 살 수 있습니다. 채무인수 계약, 개인이 살 수 있습니다. 입찰 대리 계약, 개인이 살 수 있어요. 이 세 가지는 꼭 유입을 위한 목적인데 지방은행에서는 이런 계약을 잘 안 하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해본 사례도 없고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학원에서 설득을 해서 이거는 재매각을 할 것도 아니고 배당을 받을 것도 아니고 내가 유입을 할 거니까 이런 방식으로 매각을 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자, 이러면 대개는 잘 몰라요. 엄청나게 설득을 시켜서 계약서라든지 이런 걸 메일로 다 보내고 설득을 해 놓으면은 같은 조건이면은 채권을 매입하고자 하는
다양한 고객이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더 높은 금액으로 딴 데 팔아요. 그래서 우리가 몇 번 설득을 해서 했는데 결국은 그런 설득은 하지 않고 엄연하게 유입을 할 거임에도 불구하고 론셀로 매입을 해서 유입을 합니다. 자, 어차피 유입의 목적이니까 우리는 지방은행에서 매입한 채권을 재매각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런 단서가 붙어 있거나 심지어 1년 이내는 채권을 재매각할 수 없다. 이래도 우리하고는 상관없어요. 우리는 어차피 유입 목적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예, 목적 자체가 유입이니까. 자, 경매로 진행해서 제3자가 낙찰을 받으면 배당을 받을 수 있고, 자, 필요시에는 유입을 통해서 낙찰을 받을 수 있다. 자, 어떻게 보면은 상가, 지금도 우리가 상가를 사건 번호 2020 타경 1470, 신당동에 있는 정말 동대문 시장에 있는 좋은 상가 조그맣습니다. 우리 수강생이 신아무개가 2천만 원 정도 가지고 매입을 했어요. 또 지금 강의를 들으시는 여러분들이 35기에서 근저당권부 질권대출을 1억을 해줬고, 자, 이런 상가를 사실은 어제 그 상가에 채무자가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굉장히 친절하게 내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얼마든지 2021년 11월 3일 날 서울중앙지법 경매계에 매각길이 잡혔는데, 본인이 원하면 우리가 채권을 재매각할 수도 있고, 또 상환을 하면은 경매를 취하시켜 줄 수도 있다. 자, 우리는 우리 권리 행사만 하면 되지 상대방한테 뭐 불친절하게 할 필요도 없잖아요. 그래서 너무나 친절하게 상담을 해줬더니 아주 감동을 해요. 정말 10년 동안 아무 탈 없이 살다가 이 코로나로 인해서 너무나 타격을 받아서 이자까지 못 내서 이 지경에 왔는데 그냥 날리기는 너무 아깝다. 자, 그렇게 계산을 해봤더니 우리가 1억 1,500만 원을 주고 2021년 9월 10일 날 잔금을 주고 분당 NPL 대부 주식회사로 이전을 해온 다음에 수강생 두 분이 3개월 미만의 해소가 되니까 저축은행에서 엑소드 접근을 이러니까 근질권 대출을 해주는 걸 좀 꺼려해요. 그래서 우리 수강생들이 두 명이 1억을 대출을 해줬습니다. 5천만 원씩. 1분으로 공동 1순위 근질권 담보로 잡고, 또 투자를 한 본인은 2순위로 근질권 설정을 당연히 해서 해당 경매계에 권리신고가 모두 다 돼 있죠. 이따 보여드릴 겁니다. 자, 이렇게 했는데 채무자가 돈을 갚는다고 그래. 아니면은 이 상가가 상당히 좋아서 지금 최저금액은 1억 미만으로 떨어졌는데 11월 3일 날, 자, 누가 대략 지금 현재 채권 행사 권리금액이 이제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여러 번 반복해서 설명을 드리기 때문에 통달을 다 하실 겁니다만은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내가 1억 1,500을 줬지만은 내 돈 1,500을 줬지만은 1억은 대출을 받고 막 이자 경비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받아야 될 금액은 대략 한 1억 4,200만 원 정도 돼요. 자, 그런데 11월 3일 날 누가 1억 4,500에 들어와서 그 사람이 최고가 매수 신고인으로 되고 대금을 납부하면은 나는 1순위 근저당권자 채권을 매입한 사람으로서 1억 4,200만 원 배당을 받아요. 그 중에 근질권 대출을 1억 갚고 나면 1,500 들어서 나는 한 4천만 원 정도 수익이 생기죠. 자, 이런 수익보다는 결국은 그거를 낙찰, 유입한 사람이 시간이 2년, 3년 지나면 더 큰 돈을 벌더라. 지금 현재 기준으로 한 5년 이후로 과거를 내다보면은 거의 다 부동산을 취득한 사람들이 가격 상승률이 높았다. 자, 이 말씀을 드립니다. 이래서 NPL로 매입을 해서 우리가 유입을 하면은 지금 99.9% 최고가 매수 신고인으로 선정될 수도 있고, 또 대출이 더 많이 나와서 결국은 내 돈 안 들이고 부동산을 취득하고 팔아도 양도소득세를 절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월세 받아서 이자 내면은 매월 평생 꼬박꼬박 돈이 나온다. 자, 그런 사례를 실제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NPL로 유입을 하면 좋다. 자, 재매각이나 배당으로 투자하는 경우에는 경매에 비해서 투자금 회수 기간이 짧고 회수 시점 예측도 가능하다. 자, 우리가 여러분들이 우리 학원의 36기 여러분들이 한 번도 생각도 못했던 부분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근저당권부 질권 대출도 여러분들이 해주는 겁니다. 여러분들 기수에. 아니면 나중에 수료를 하시더라도 얼마든지 근저당권부 질권 대출을 해줘서 법원에 가서 직접 내가 배당도 받아봅니다. 자, 그랬을 때
지금 매각 기일이 11월 3일로 정해져 있으면 대략 대금을 납부하고 배당을 받는 날짜는 12월 15일 정도 될 텐데, 자, 내가 은행에 5천만 원을 넣어놨다. 나는 이거 좋은 건이 생기면 곧 투자를 해야 돼. 자, 투자를 해도 우리가 계획이 다 있잖아요. 자, 내가 만약에 법원에 낙찰을 받았다. 그러면 한 11월 중순에 낙찰을 받으면은 대략 한 12월 중순에 대금 납부를 하는데, 그때 가서 법원으로부터 내가 배당을 받으니까, 자, 내가 투자한 금액의 예상 회수 시점도 아니까 은행에 놀리지 말고 그런 투자도 해보면서 그동안 돈도 불리면서 해볼 수 있는 투자금 회수 기간이 예측이 가능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물론 이거는 또 이렇게 배웠는데 갑자기 코로나가 막 한 10,000명씩 확산돼 가지고 법원이 문을 닫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는 어쩔 수 없이 지연이 됩니다. 지금 세상에 그런 일이 생겼잖아요. 자, 배당을 받는 방식으로 투자를 할 경우에는 제3자가 낙찰을 받게 되고 투자자는 채권 행사 권리금만큼 배당을 받을 수 있고,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배당에서 부족한 금액은 해당 경매계에 부기문을 받아서 잔존 채권 권리 행사를 할 수 있다. 자, 일단 이거는 이제 또 본 강의 시간에 여러분들이 배우게 될 텐데 칠판을 통하지 않고 말로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내가 받아야 될 채권이 지금 1억 4,200만 원이에요. 근데 나는 그냥 방어입찰만 했어. 방어입찰. 무슨 얘기인가 하면 내 채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내가 1억 3천만 원에 방어입찰을 했는데 얼마에 낙찰이 됐느냐? 1억 3,500만 원에 낙찰이 됐어요. 자, 내가 지금 받아야 될 금액은 1억 4,200까지 받아야 된다고 그랬죠? 그러면은 법원으로부터 내가 배당을 받는 금액은 1억 3,500만 원밖에 못 받아요. 자, 이 채무자가 본인의 부동산을 법원을 통해서 경매로 날렸다고 해서 그 채무에 대해서 다 벗어난 건 아니거든요. 자, 이 채권자한테 우리가 채권을 매입했다고 하면 은행의 지위를 동일한 조건으로 승계를 받은 겁니다. 자, 내가 받아야 될 금액이 1억 4,200만 원인데 법원으로부터 1억 3,500만 원밖에 못 받았어요. 그럼 700만 원 못 받은 부분에 대해서 법원에 부기 및 환부 신청서, 앞으로 본 강의 때 실질 자료가 다 나옵니다. 그걸 신청해서 여신거래 약정서, 원인 서류에다가 부기문을 받아서, 자, 경매가 다 정리가 되더라도 이 채무자가, 자, 한번 내가 지금 사업상 실패를 해서 정말 재산이 다 날라갔지만은, 자, 그러신 분들이 또 열심히 삽니다. 또 강합니다. 그러다 보면은 또 2, 3년 후에 다시 돈을 벌어서 사업자 등록도 내고 집도 사고 이랬을 때 내가 못 받은 부분 700만 원, 대여건 반환 청구 소송을 통해서 판결을 받아서 100% 판결이 나죠. 그걸 전환무담보부 채권이라고 하는데 돈 주세요. 아유, 나는 못 줘. 자, 그러면은 채무자의 부동산을 압류해서 강제경매 신청을 하면은 법원을 통해서 700만 원 못 받겠어요. 자, 이게 못 받은 돈이 7천만 원이면 7천만 원을 더 받을 수 있는 잔존 채권 4억, 5억이면은요, 당장은 못 받은 것 같지만은 왜? 담보물이 부실해서 잔존 채권으로 왜 5억, 7억짜리 언젠가는 그분이 다시 사업이 잘 되면은 그대로 원금 및 이자까지 다 받을 수 있는 권리까지 주어진다. 그게 잔존 채권입니다. 본 강의 때 나옵니다. 자, 유입 방식으로 투자를 할 경우에는 채권 행사 권리 금액으로 유입을 하여 취득하기 때문에 아까 설명드렸죠. 자, 대출도 많이 나오고 양도소득세도 절감할 수 있다. 자, 일반 경매 입찰보다는 채권 매입 후 입찰에 참여하는 것이므로 최고가 매수 신고인으로 선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게 아니라 99.9%다. 자,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이 단점은 단점도 아니에요. 단점은. 다만 단점 중에 한 가지, 채권을 매입하는 금액에 비해서 그 부동산 가치가 부실할 경우에는 손실이 날 수 있다. 자, 이런 거는 취득하면 안 되죠. 자, 단 한 번도 우리는 이런 걸 취득해서 손실이 난 적이 없습니다.